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BTN과 신년 특집 대담을 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 특화 템플스테이와 국제 선명상 대회 등을 통해 국민 마음 평화를 위해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봉은사를 찾은 불자들이 건강한 한 해를 기원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입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은 찰나의 순간을 잘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법문했습니다. 부산 홍법자 4부대중이 입춘 3일 기도를 봉행하며 봄맞이와 새해맞이에 나섰습니다. 주지 심선 스님은 직접 쓴 입춘문을 신도들에게 나누며 가피와 함께 신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올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조사 종목으로 선화와 사찰 음식을 포함시켰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불교 무형유산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지 주목됩니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예천 안동지회가 신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BTN 인기 프로그램 소나무로 알려진 광우 스님이 초청 법사로 나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매일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2월 5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TV와 신년 특집 대담을 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 특화 템플스테이와 국제 선명상 대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정신 건강 문제 해결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관계 당국과 협의해 경주 남산 마애 부처님 입불 모의 실험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마음의 평화 행복의 길을 열겠다고 선언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진우 스님은 BTN과 신년 특집 대담에서 국민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선명상 특화 템플스테이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에는 종단 공식 선명상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시범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선명상 특화 템플스테이 사찰을 20여 곳 선정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그러한 경계까지 이제 끌어올려서 그거를 선명상이라는 그런 이제 전문적인 마음 치유의 체계를 이제 템플스테이에다가 얹어서 오는 9월에는 마음의 평화 행복의 길 국제 선명상대회를 통해 K명상의 활성화와 세계화를 도모합니다. 지역과 성별, 계층과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축제로 구성해 선명상의 대중화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그런 이제 명상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또 세계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런 명상 프로그램을 이제 접합시켜 가지고 직접 이제 사람들에게 시연도 좀 하고 국제 선명상대회와 함께 대한민국 불교도 결집대회도 개최합니다. 불자들이 광화문에 함께 모여 신도대중수계법회와 승보공양, 결집대법회 등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부처님 법이 수승함을 확인합니다. 선명상 중앙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 준비와 기본계획 수립도 진행하는데 현재 개발 중인 선명상 프로그램과 연계할 예정입니다. 관계 당국과 더불어서 범종단적으로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것이 이제 앞으로 한국 그 선명상 그리고 세계화하는데 중심 역할을 또 하게 될 것이고요. 경주 남산 열왕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통해 한국 불교 위상을 제고하고 미래 천년의 불교 중흥 기틀을 마련합니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보존관리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당국과 협의해 마애부처님 입불 모의 실험을 진행합니다. 똑같이 이제 모의 실험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 재질, 같은 무게, 같은 환경을 이렇게 모의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들어 올리는 실험을 이제 일단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성공이 되면 그대로 이제 실행이 될 것 같아요. 종단개혁 30주년을 맞아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에도 나섭니다.
현 사원 체제를 통합총무원 일원 체제로 개편하는 종원 개정안을 오는 3월 임시종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조직을 놓고 다시 이제 재편을 해서 가장 현대적이고 또 시대에 맞는 그리고 이제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직 구성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신년 특집 대담 마음의 평화 행복의 길은 오는 8일 오전 8시 30분, 오후 10시 30분, 10일 오후 3시 각각 방송됩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입춘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서울 봉은사를 찾은 불자들은 건강한 한 해를 기원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입춘의 참 의미를 되새겼는데요. 주지 원명 스님은 찰나의 순간을 잘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법문했습니다. 정연선 기자입니다.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로 봄을 알리는 입춘이었던 어제, 모처럼 포근한 날씨 속에서 서울 봉은사 법왕로에는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불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갑진년 입춘을 맞아 봉은사를 찾은 불자들이 입춘 법회를 봉행하고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며 봄마중에 나섰습니다. 법사로 나선 주지 원명 스님은 입춘 기도의 의미를 설하며 참된 행복은 현재의 순간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데 있다고 일깨웠습니다. 불자는 반드시 오늘 이 순간을 잘 사시고 찰나를 잘 살아야 이 세상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가 돼서 이 찰나의 순간을 잘 사시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재 소멸은 꾸준히 보시행을 실천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부처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미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또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살도를 실천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삼재 소멸하는 그 실천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춘 기도에 동참한 불자들은 정성껏 기도를 올리며 올 한 해 희망의 기운으로 가정의 평안과 온 국민의 화합을 염원했습니다. 법왕로에 미쳐 들어오지 못한 신도들은 세 가지 재앙의 소멸을 기원하는 삼재 소멸부와 입춘문을 나누며 애군을 쫓았습니다. 삼재 기도를 올려서 우리 딸이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는 생각이었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저희 온 가족이 다 건강하고 편안하고 각자 직장 다니면서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직장 잘 다니고 가족이 화목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렸습니다. 새봄이 움트는 입춘 기도를 회양한 봉은사 사부대중은 참된 불자의 서원을 세우며 풍요롭고 희망찬 한 해를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부산에는 한파가 주춤한 사이 벌써 이른 봄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산 홍법사 사부대중은 입춘 3일 기도를 봉행하며 봄맞이와 새해맞이에 나섰습니다. 주지 심산스님은 직접 쓴 입춘문을 신도들에게 나누며 가피와 함께 신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입니다. 부산 홍법사가 춘기도를 입지하며 봄맞이에 나섰습니다. 홍법사 사부대중은 춥고 긴 겨울을 지나 만물이 생장하는 봄의 입구에서 올 한 해도 부처님 가피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했습니다. 주지 심산스님은 새봄의 생명력처럼 모두가 활기차고 행복하게 한 해를 맞이하길 기원하며 신도들에게 전달할 입춘문에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발언을 담았습니다. 세시풍속을 불교에서는 다 포용하죠. 그럴 때 신도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고 또 세시를 공감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신뢰의 어떤 징표로서 직접 글을 써서 신도들에게 준다는 것은 신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위가 잠시 잦아든 사이 봄 기운을 만끽하며 입춘 기도에 들어간 신도들은
수행과 신행을 재발심했습니다. 입춘대길에서 느껴지는 스님의 필체가 힘이 좋고 뭔가 기운이 좋아서 올해 갑진년에는 모든 액난고난 다 물러가고 좋은 일들이 정말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대문에 붙여 놓으면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릴 것 같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심산 스님도 희망과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행과 신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봄에 들어서는 입춘을 기해 신도들의 정진을 독려했습니다. 희망을 얘기하면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기다리고 있으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만큼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니까요. 길게 이어졌던 한파도 주춤하며 봄 기운을 물씬 풍긴 입춘. 홍법사 사부 대중은 입춘 기도를 통해 1년 동안 묵힌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정진 의지를 다졌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한국 불교 문화의 사상과 가치를 담고 있는 사찰 음식과 선화가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전승해야 할 무형문화재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올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조사 8종목 가운데 선화와 사찰 음식을 포함시켰습니다. 국가 유형 문화재 70% 이상을 차지하는 불교 유형 유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불교 무형 유산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1700년 한국 불교 문화의 유산인 사찰 음식과 선화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8개 종목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신규 지정할지 조사를 진행합니다. 태권도, 매사냥, 한글서예 등 총 8종목 가운데 2017년 조사 대상이었던 선화와 2020년 조사 대상이었던 사찰 음식이 신규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찰 음식이라 하면 어떤 종류와 대상이 있을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었나 봐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보고 지정 여부를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된다. 이번 조사는 아마 그런 차원의 조사가 될 겁니다. 선화는 17년도구나. 부결이 됐는데 지정 가치가 조금 미흡하다. 부산시에서 한 번 더 이제 자체 심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번에 좀 신규 종목 지정 대상으로 신청을 올려서 수행 방편의 하나인 선화는 특정한 기법에 구애받지 않고 깨달음을 형상화하는 불교 회화로 한국 선불교의 유산이며 현재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기도 합니다. 생명 존중과 절제와 나눔의 불교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사찰 음식은 최소한의 재료와 최소한의 조리로 담백한 데다 영양까지 더해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로서는 사찰 음식이 지금 시대에는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지금 시대와 과거 시대를 계속 쭉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보고요. 자기의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찰 음식의 삼소식 운동을 하죠. 우리가 지금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함으로써 지구 환경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 최근에는 세계적인 셰프들이 한국을 방문해 사찰 음식 명장 스님에게 조리법을 배우거나 영감을 얻으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계종은 불교의 중요한 무형유산이 가치를 인정받고 후대까지 전승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조계종 문화부장 해공 스님은 불교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 이를 지키고 전승해온 스님들의 노력이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신규 종목 발굴과 조사 연구를 통해 가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160여 종목 가운데 불교 문화재는 영산재와 단청장, 불화장, 연등회 등 10여 종목에 불과해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유형문화재와 비교하면 불교 무형유산이 상대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700년 한국 불교 역사는 물론 우리 전통문화와 함께 발전하고 전승되온 불교 무형유산이 사찰 음식과 선화를 계기로 더욱 활발하게 조명되고 전승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올해 대금정악, 동래아류 등 13개 분야의 새로운 보유자를 선정하는 등 총 21개 종목의 전승자를 인정하고 불교 3대 의식의 하나인 생전예수제도 조사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인정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 중앙종회 의원 보궐선거에 대현 스님과 정현 스님, 각보 스님이 출마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3일 후보 등록 마감 결과 고성 화엄사 주지 대현 스님, 전 철원 심원사 주지 정현 스님, 인제 백담사 주지 각보 스님이 입후보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일 회의를 열고 새 스님에 대한 후보 자격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신흥사 차기 주지 후보와 중앙종회 의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오는 24일 오후 1시 경내 설법전에서 열립니다. 의성 고은사 안동 포교당인 대원사 대원불교대학이 제26기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3일 열린 졸업식에서 대원사 주지 도륜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삶을 통해 지역사회를 빛내주시라 믿는다며 졸업을 축하했습니다. 고은사 주지 등운 스님은 3기의와 5계를 받았으니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법을 전하면서 남을 이익되게 하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라고 법문했습니다. 졸업식에는 권기창 안동시장, 김호석 시의원, 김대진 도의원, 권영옥 총동창 회장 등 100여 명이 동참해 새롭게 불법의 인연을 맺은 91명의 불자들을 축하했습니다. 안동 지역 대표 신도 전문 교육기관인 대원불교대학은 1997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2천여 졸업생을 배출하며 지역 불교 교육과 포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예천 안동지회가 경북 유교 문화회관에서 신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BTN 불교TV 인기 프로그램 소나무로 널리 알려진 광우 스님이 초청 법사로 나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매일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환 기자입니다. 광우 스님 특유의 위트 있는 법문이 안동 불자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활발한 신행 활동을 펼치는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예천 안동지회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예천 안동지회가 지난 3일 경북 유교문화회관에서 사부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김미자 회장은 예천 안동지회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앞으로 사회봉사와 교리 강좌 법회를 통해 여성 불자들의 모범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천 안동지회의 여성 불자들은 사회봉사를 통한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리 강좌와 법회 등을 통해 여성 불자의 의식 향상과 다양한 차원에서 불교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여성 불자들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지도법사 안동 보경사 오경 스님은 강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불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광우 스님이 지혜와 자비의 법문을 통하여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강우 스님의 생활 법문은 몇 차례나 웃음꽃을 피게 했고 일상생활을 예로 들며 쉽고 재미있게 풀어 감동과 공감을 동시에 선물했습니다. 강우 스님은 이날 행복한 불자의 삶을 주제로 법문하며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행복한 불자의 삶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는 왜 살까라는 것을 고민해 볼 때 행복해지려고 사는 거예요. 뭐 하려고? 행복해지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열심히 사는 이유도 행복해지려고.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는 이유, 종교를 믿는 이유도 뭐예요? 행복해지려고. 또 스님은 괴로운 일을 겪을 때가 진짜 기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자신이 전생에 지은 업 때문이라고 인연법을 설명하며 불자들은 항상 수행하고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은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이 모든 것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업의 인연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행복해지고 싶다면 매일 기도하고 남들에게 복을 지으며 마음 수행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불자연합회 예천 안동지회 회원들은 강호 스님 초청 법회를 통해 늘 깨어있는 불자로서 등불 역할을 하겠다고 서원하며 생활 속에서 수행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황승환입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신임총동문회장에 최승태 수석 부회장이 취임했습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유스호스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93명의 재적 대의원 중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승태 수석 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최 회장은 조계종 종헌종법을 기반으로 한 대학생 전법 특별교구 설립을 핵심 과제로 꼽으며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2년간 임기를 수행할 최승태 회장은 청년 불교의 산실이 될 대학 전법센터 건립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경남 사천 해인사 포교당 달마사가 지난 3일 대웅전에서 22회 동광당 명진대종사 추모 복지 장학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사천 달마사는 주지 해일스님, 김진기 장학회장, 박동식 사천시장을 비롯해 사부대중 7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동광복지장학금 총 5,700만 원을 지역 내 초중고 대학생과 일반 취약계층에 전달했습니다. 해일스님은 사부대중이 십시일반 동참에 마련된 소중한 장학금이라며 학생들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이웃과 공생하는 자비심 있는 불자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광복지장학금은 해인사 주지를 역임하고 길상암을 창건한 명진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해일 스님이 2009년 시작해 올해까지 9억여 원을 학생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모범 장학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N 불교TV 연불공양회가 인재불자 양성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BTN 불교TV 연불공양회는 지난 2일 부산 법일동에 위치한 연불공양의 사무실에서 하정선 회장 등 회원이 함께한 가운데 지역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 17명에게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하정선 회장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더욱더 학업에 매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장학생과 회원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길 당부했습니다. BTN 불교TV 연불공양회는 매년 부산 지역 봉축 행사와 팔관회, 사명대사 추모제 등 불교 행사에서 육법공양을 담당하고 불교식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연불봉사를 진행하며 전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BTN과 신년 특집 대담에서 국민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개발 중인 선 영상 프로그램을 템플스테이와 접목해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는 9월에는 마음의 평화, 행복의 길 국제 선 명상 대회를 통해 K명상의 세계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선 명상이 전 세계로 널리 퍼져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2월 5일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